안녕하십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시장과 함께 미래를 조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 실장입니다.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곡점에선 2차 전지 산업,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호섭 연구위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호섭 연구위원입니다. 2024년 들어서 2차 전지 산업의 업황 저하와 업체별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세미나에 이어서 근본 팟캐스트를 통해서 산업 및 업체별 주요 이슈 사항들을 업데이트해 보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2차 전지 산업 업황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2차 전지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 수요가 2024년 상반기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상반기 국내 업체들의 주력 해외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수요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누적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가량 증가했지만 성장세는 2023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고금리 기조 하에서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가격, 대체제인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강세, 넓은 국토 내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이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수요 부진이 더 두드러집니다. 2023년 4분기 역성장 이후에 소폭 회복하긴 했지만 24년 상반기 누적 성장률은 1.4%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CO2 배출 규제 기준 강화 등의 친환경 정책 지속에도 주요 국가의 보조금 중단과 경기 부진 등이 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나 미국 대비 낮은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국내 업체들에게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시장은 타 시장과 대비되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구한신 등의 정부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수혜가 뒷받침되면서 전기차 침투율은 4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네, 중국 시장 덕분에 글로벌 전기차 수요 성장률은 20%를 유지하긴 했는데 정작 국내 업체들의 핵심 시장인 미국, 유럽 수요는 침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향후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수요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긴 하나요? 안타깝게도 상반기까지 추세를 살펴보면 연초 대비 전기차 및 배터리 수요 반등 모멘텀은 오히려 좀 약화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4년 상반기 중에 미국과 유럽에서 내연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있었고, 다수의 완성차 업체들, 특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인 GM과 포드가 전기차 전환 목표나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있어서 단기간 내 큰 폭의 배터리 출하량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 미국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점은 수요 측면의 긍정적 요인입니다. 특히 신차 할부 구매 비율이 높은 미국은 고가 전기차 할부 구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수요 회복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점은 금리 인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미국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핵심 시장이므로 향후 고용 지표 등락과 연계된 수요 변동, 연말 대선 결과에 따른 친환경 정책 변동 여부 등이 향후 전기차나 배터리 수요 방향성을 판가름하는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전기차 수요 부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미국의 대선 결과도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 내용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미국 대선의 향방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되고 IRA가 폐지된다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 상하원에서의 재의결이 필요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각 지역구 의원별로 IRA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이한 상황이므로 법안의 완전 폐지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도 행정명령 등의 방식으로 IRA 주요 법안의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RA 인센티브 조항 중에 하나인 AMPC는 최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 부진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2023년 연간 영업이익에 반영한 AMPC 효과는 3사 합산 영업이익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였고, 24년 상반기 AMPC 효과를 제외할 경우 합산 기준으로 약 7,3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업황 부진의 국면에서 이러한 AMPC 수혜까지 소멸될 경우에는 중단기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의 수익성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와 제조 기반 강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정책 기조와 이에 동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대된다면 AMPC 수혜 배분 관련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협상에 있어서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공약 중 전기차 전환 정책 폐지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선언하고 오바마 정부의 배출가스 및 연비 규제 강화 조치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이 유럽이나 중국 시장 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친환경 정책 완화에 따른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바이든 정부의 주요 친환경 정책을 재차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은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설비 확장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핵심 시장이므로 최근 수요 둔화에 더해서 정책 측면의 뒷받침도 약화될 경우에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대선 관련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견제는 공화당, 민주당 양당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정책 기조로서 이미 바이든 정부 하에서 중국을 우려 왜곡 집단으로 지정해서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고,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등 대중국 무역 장벽을 더욱 강화하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현지 공장 투자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시장에서는 CATL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수출 물량 증가로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 업체들의 진출 제한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시장 내 우수한 입지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네, 정책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전기차 수요 측면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8월 초 인천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에 전기차 및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화재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연기관차 대비 화재 비율은 아직 낮지만 전기차 화재 비율 상승 폭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입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했던 소비자들이 안전성 우려로 변심하거나 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고, 전기차 차주들도 매물을 내놓으면서 중고차 시세 하락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기차와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전기차 수요를 더 위축시키지는 않을까요? 네, 정부는 9월 중으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근본 대책에는 배터리 실명제 도입, 전기차 충전율을 제어 가능한 완속 충전기 보급 확대, 지하주차장 화재 시 대응 체계 및 시설 고도화, 전기차 안전점검 주기 및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근본 정부 대책의 방향성은 전기차 화재 위험에 따른 규제가 아닌 배터리 안전 대책 보완과 이력 관리 등을 통한 전기차 생태계 안전성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배터리 이력 관리는 EU가 주도하고 있는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요.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도입 속도도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내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자사 전기차 및 배터리 제품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할 경우에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는 전화 이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업체들 중 BMS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도 자신의 자사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배터리 생태계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내 업체들의 기술적 우위를 부각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세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상반기까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나요? 향후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4년 상반기까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상반기 점유율은 65%를 기록해서 작년 대비 3.2%포인트가량 증가한 반면에 한국과 일본 업체들의 점유율은 각각 3%포인트가량 감소했습니다. 우선 중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 호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유럽 전기차 시장이 침체되었던 반면에 중국 전기차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성장하는 등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LFP 배터리의 침투율 상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23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중국 배터리 업체 수는 24년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LFP를 중심으로 중국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오른쪽에서 같이 24년 상반기 중국에서의 LFP 배터리 침투율 상승 폭이 컸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서의 LFP 배터리 침투율 상승과 이에 동반되는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도 눈에 띕니다. 중국 업체들은 선진시장 대비 진입 장벽이 낮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네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과 같이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가격적인 강점이 더욱 부각되면서 왼쪽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엔트리 전기차 모델에 대한 LFP 배터리 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LFP 배터리의 단점도 일정 수준 보완되고 있는 가운데 화재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점도 향후 전기차 제조사들이 LFP 배터리 활용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업체들은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 시장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이나 현지 생산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 회복세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4년 들어 미국과 유럽은 중국에 대한 배터리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산 배터리의 최대 강점인 가격 경쟁력을 낙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또한 중국 내 경쟁 심화로 LFP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의 업체들은 투자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앞선 장표에서 보셨던 공격적인 해외 투자 계획의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 업체들도 중저가 제품으로의 라인업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산성이 낮고 중국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있는 LFP 배터리 사업의 후발주자로 진입해서 정면 대결하기보다는 기존 3원계의 기술력을 강화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중저가 제품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르노와 전기차 약 60만 대 규모의 파우치형 LF 배터리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과를 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별 업체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배터리 셀 그리고 소재 업체별로 2024년 상반기 실적 추이는 어땠나요? 별로 좋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24년 상반기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었습니다. 배터리 셀 업체들의 경우 확대된 생산 능력 대비 판매량 증가는 제한적이었던 상황으로서 평균 가동률이 50%까지 하락하면서 23년 하반기 대비 실적 부진이 심화되었습니다. 분기별로는 2분기 미국 AMPC 수혜 금액이 증가했지만 절대 규모상으로는 고정비 부담을 커버하기에 충분치 않았고, 유럽 등의 타 지역에서의 전기차 수요 부진은 지속되면서 전체 수익성은 과거 대비 부진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전반 배터리 업체들이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극재 업체들은 23년 말에 인식했던 재고 평가 손실 인식 금액이 24년 1분기에 일부 환입되며 수익성이 반등하기도 했지만, 판매 단가 하락에 따른 부정적 레깅 효과가 지속되면서 2분기 수익성은 재차 저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면 투자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업체별로 투자 계획의 변동이 있나요? 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산업 내 공급 과잉과 가동률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사는 연초부터 2차 전지 업체들의 투자 규모 조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 2차 전지 업체들은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투자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증설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완공된 설비에 대해서는 램프업 속도를 늦추면서 고정비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건들에 대해서는 생산 개시 시점을 평균 1년가량 이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삼성 SDI의 경우에 국내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존 투자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재료 부문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면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견지하면서 재무 여력도 경쟁사 대비 우수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최근과 같은 업황 저하의 상황에서도 신용도에 대한 큰 우려 없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업체들이 투자 속도를 늦추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배터리 수급도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업체들의 투자 규모 조절에도 주요 배터리 시장의 수급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4월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서 국내 업체들의 주요 해외 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의 향후 3개년 공급가인 규모를 약 570기가와트시 정도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앞선 장표에서 보셨던 국내 업체들의 캐파 확장 조절 규모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하된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유럽 신생 로컬 배터리 업체들의 증설 계획은 다수가 취소 혹은 이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 다른 큰 비중을 차지하는 CATL의 경우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별다른 투자 규모 조절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배터리 수요 또한 연초 예상 대비로는 부진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주요 시장별 수요 대비 공급 비율은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기존 당사의 추정치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개별 업체별 재무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 산업 전반의 영업 창출력 약화를 감안하면 업체별 투자 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상황으로서 재무 부담 상승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재무 부담 상승 속도 완화 측면에서는 투자 규모 조절이 일정 수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SKO는 북미 투자건들 중 2025년이 생산 개시 시점이고 완성차 업체와의 JV 형태인 경우 현재 상당 부분 투자가 진행된 상황으로서 단기간 투자 규모 조절 여력은 크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이들 업체들은 상반기 현재 연간 가이던스 대비 50% 이상 투자비 집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만 25년부터는 북미 공장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되고 투자 속도 조절 효과도 발현되면서 재무 부담 상승 폭은 이전 대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 고객사의 수요에 맞추어서 양극재나 인조 흑연 음극재의 증설 계획을 조정하고 있고, 상반기 캐펙스
금액 집행 비율은 연간 투자 가이던스인 2.8조 원 대비 30% 수준입니다. 다만 투자 축소에도 절대 규모는 이익 창출력 대비 여전히 과중한 수준이기 때문에 재무부담 상승폭 완화는 25년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유상 증자는 재무부담 확대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실행 여부나 시기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SKC는 23년 말부터 투자 규모 축소를 강조해 왔고 애초에 올해 투자 가이던스에 미국 공장 신규 투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연간으로도 가이던스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비 집행이 예상됩니다. 동박 사업 부진으로 영업 창출 현금은 제한적이지만 SK 피유코어나 엠퍼스 등의 매각을 바탕으로 투자 자금 소요를 충당할 것으로 보여서 23년 말 대비 재무 부담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업체별 투자 속도 조절이 재무부담 상승폭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2023년 4년 내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2025년 이후에 중단기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SK온의 신용도 전망에 대해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SK온 실적 추이는 현재 어떤가요? 네, SK온은 2024년 상반기에도 실적 부진이 지속되었습니다. 24년 상반기 매출액은 3조 2천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에 분기 영업 손실 규모가 재차 증가하면서 누적 영업 손실은 약 8천억 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라인 조정 작업 이후에 미국 공장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AMPC 금액은 직전 분기 대비로는 증가했지만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감소했습니다. 실적 부진에도 미국 JV 공장 신축 관련 투자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의 누적 투자 금액은 약 5조 원이 소요되었고, 이에 연결 기준 순차입금 규모는 6월 말 현재 17조 5천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24년 들어서 수요 부진에 따른 가동률 하락, 고정비 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분기 손실 규모가 재차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 비율은 23년 대비 9%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23년까지 지속된 광물 가격 하락 영향으로 24년 상반기까지 판매 단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부정적 레깅 효과가 발생했지만 생산 수율 개선 효과가 이를 보완하면서 원재료비 부담은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나 감가상각비 등의 주요 고정비의 매출액 대비 비율이 23년 대비 각각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24년 2분기부터 헝가리 공장이 가동을 개시했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한 주요 고객사들의 배터리 재고 조정이 지속되었고, 미국 이 공장의 라인 조정에 따른 생산 공백도 발생하면서 상반기 평균 가동률은 53%까지 하락했습니다. 결국 고정비 부담 증가 효과가 원재료비 완화 효과를 상회하면서 수익성이 재차 저하된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네,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SK온은 최근 합병을 결정을 하고 어제 주총 결의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용도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24년 7월 SK온은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그리고 SK 엔텀과의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배터리 사업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투자 부담도 과중한 상황에서 수익성과 재무 구조가 우수한 계열사와의 합병을 통해서 영업 실적 저하 압력을 완화하고 전기차 수요 부진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SK온으로 피흡수 합병되는 SK 인터내셔널과 SK 엔텀의 수익성이 안정적이고 이익 창출력도 우수하므로 배터리 사업의 실적 부진을 상당 부분 보완하면서 이익 창출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 부담이 상존하는 가운데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EBITDA가 추가됨으로써 재무 부담 상승 속도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합병에 따른 즉각적인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크지 않지만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 IPO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는 점, 그리고 IPO 시 자본 확충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은 SK온의 중장기 재무 안전성 통제에 긍정적 요인입니다. 또한 직접 지원 주체인 모회사 SK이노베이션이 SKENS와 합병을 통해 재무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가적인 재무적 지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배터리 사업 실적 추이, 그리고 합병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SK온의 신용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SK온의 향후 신용도 판단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선 배터리 사업의 업황이나 실적 추이 측면에서는 올해 초나 5월 말 정기 평가 시 대비 좀 더 부정적인 방향성으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판매 호조, 이에 대응하여 생산 라인을 조정한 미국 2공장의 하반기 생산 개시, 그리고 주요 고객사별로 전기차 신차 출시 계획 등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 한국 등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로 고객사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계획 대비 부진한 상황으로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은 중장기 전기차 전환 계획을 축소 혹은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K온은 24년 하반기에 중국 사공장 가동을 개시할 예정으로 추가적인 고정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년 상반기까지 SK온 실적 추이는 당사가 4월 스페셜 리포트에서 제시한 네거티브 케이스 시나리오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상 대비 더 큰 폭의 업황 저하를 감안하면 24년 하반기에도 실적 반등 모멘텀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열사와의 합병은 앞서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익성 하방 지지 및 재무부담 상승 압력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배터리 사업 실적 부진에 따른 신용도 하향 압력을 완화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결국 당사는 주력 배터리 사업의 수익성 안정화가 동반되어야 SK온의 신용도 하향 압력이 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연말 미국에서의 대선 결과는 SK온의 중장기 실적과 신용도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서 트럼프 당선 시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 폭이 커지면서 SK온의 신용도 하향 압력이 현 수준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SK온 신용도는 주력 배터리 사업의 수익성 안정화 미 대선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호섭 연구위원과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시장의 주요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한시평은 향후에도 주요 크레딧 이슈에 대해 시의성 있는 의견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